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제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제보험에 대한 사례를 갖고서 설명을 해드렸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근제보험이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되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근제보험은 우선 민영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을 하는 보험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 처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추가적인 보상 처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보상받고 거기에서 잔존하는 피해 근로자분이 받아야 될 보상액, 그러니까 손해액을 근제보험에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제 피해 근로자분께서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면 치료받고 휴업급여 받고, 이제 어떤 후유장애라던가 후유증이 남게 되면 거기에 대한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장애급여를 받고 나서 산재가 종결이 되죠. 산재보험은 나라에서 보상하는 국가적인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보상 범위가 법률상 손해의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우리 피해자분들을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범위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그 사고의 정도라던가 산업재해 발생한 상해 정도에 따라서 어느 선까지는 치료비부터 해서 일정 부분들을 보상해주고 처리가 되는 보험입니다. 공적보험이다 보니까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피해 근로자분의 과실이 있다 해도 그런 과실 부분을 따지진 않아요. 업주, 사용자, 회사의 책임이 있고 회사의 업무 기인성이나 수행성에 따라 가지고 상해를 입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피해 재해자분이 빠른 일상의 복귀를 도와주려고 만든 보험이고요. 이러한 어떤 산재 보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에서 1차적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러한 어떤 자신의 손해를 권리로서 보전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용자, 사업주가 되겠고, 그러한 어떤 자신의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피해 근로자가 되는데, 산재보험에서 그런 피해 손해를 다 보상을 해주진 않다 보니까 회사, 사용자나 업장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던가 어떤 개인 간의 협의라든가 합의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이행이 잘 안 되고 보전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만든 보험이 근제보험,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그 중에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보험이 들어있으면 산재보험을 보상받는 넘어서는 민사적인 부분들을 이 근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근제보험은 강제보험이라던가 어떤 꼭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재해자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산업현장 근로자라던가 어떤 노동자분들의 만약에 생각하시는 사고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어떤 경제적인 보호를 보완하기 위해서 강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입법제도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그게 입법이 돼서 법으로서 이렇게 강제보험 된 게 없어서 많은 현장에서 아직까지 근제보험 가입 없이 업무가 이행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분들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근제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손해에 합당한 보상이 이행되지 못하고 본인들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분들께서는 현장 근로나 어떤 그 사업장에 있어가지고 위험직종,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거나 이 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그런 현장에 가서 근로계약을 해야 되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되도록이면 그 사업장에 근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하셔서 현장 업무에 수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제보험 보상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근제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들께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가셔서 진행을 하셔야겠지만, 후유장애라던가 상해 정도가 크지 않으면 소송을 가셔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선임료라던가 소송 진행 비용 빼고 나면은 크게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송 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요. 본인들의 손해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난점으로 남아 있고요. 이렇게 지금 앞에 보면은 이 장애급여 사정서라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재해 사고로 이제 쇄골이 골절되셨어요. 견봉단이 있는데 쇄골 쪽에 좀 안 좋은 부분이 골절되셔서 재해사고를 당하셨는데 장애급여가 인정이 안 됐죠. 왜냐하면 기준이 미달. 중요한 거는 산재 장애급여는 영구장애가 이제 인정이 돼야지만 1급부터 14급에 해당되는 이제 장애급여가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영구장애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상해가 해당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재보험에 장애급여 전혀 없이 휴업급여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만 받다가 종결되셨는데, 다행히 회사에서 근제보험이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근제보험으로 이분께서는 이제 한시장애가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적지 않은 이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근제보험은 민사상, 법률상 이제 손해배상액을 담보하다 보니까 후유장애 평가 기준이 이제 산재보험에서 적용되는 그 장애 기준하고 전혀 틀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제 산재는 1급부터 14급에 해당되는 어떤 관절장애라던가 기능적인 신체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근제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배상의학적인 평가를 이행하다 보니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적용이 이행이 되고요. 한시적인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후유장애가 잔존한다는 그 부분까지 포함되기
처리이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쇄골에 견봉단 골절이 이제 맥브라이드 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에 노동력 상실률 9에서 18% 정도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근제보험에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졌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분께서 산재보험에서 장애급여가 인정됐다 그러면 휴업급여와 장애급여 여기 뭐 산재에서 적용됐던 게 다 공제, 손익상계라고 해서 다 빠지고 잔존 부분만 근제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산재보험과 근제보험의 어떤 연결고리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한쪽에서 보상받으면 한쪽에서 빠지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건 근제보험이 처리되려면 산재보험이 1차적으로 처리된 다음에 무조건 근제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산재보험에서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되고 잔존하는 법률상 손해를 보상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재가 처리가 안 되면 근제보험도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간혹 또 뭐 공상처리라고 해서 회사 간에 개인 간에 합의를 하시고서 근제보험 들어있는데 근제보험 처리 안 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근제보험 처리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골절사고가 났고 수술까지 받았고 몸이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이 든다면 한시장에도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그냥 처리 받으시고 충분히 치료 받으신 다음에 근제보험 처리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간적인 부분은 적지 않게 걸려요. 왜냐하면은 산재보험으로 치료 받는 기간이 또 적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산재가 종결됐고 그 다음에 근제보험도 저희가 서류를 다 규합하고 과실이라던가 판례적인 부분을 다 확인해서 전체 손해액을 평가하고 입증자료를 만들어서 손해사정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손해사정서가 들어가고 나서도 보험회사에 최종적으로 승인받는 기간이 또 적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서류 몇 장 넣어가지고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사업자가 근제보험을 첫 번째 들어 있어야지만 근제보험 처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근제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다면 본인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소송을 가셔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부분. 더불어서 만약에 이 근제보험 처리를 받게 됐을 때 우리 피해자분의 전체적인 법률상 손해가 평가가 되고 거기에서 산재에서 받은 모든 부분을 공제하고 차액적인 어떤 손해액적인 부분을 근제보험에 들어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피해 근로자분께서 혼자 처리는 절대 할 수 없고 하신다고 해도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력이 최소한 그래도 10년 이상의 피해자 입장에서만 일한 독립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의뢰하셔서 처리 받으시는 게 정말 좋다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말고 언제나 문의하셔서 좋은 해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보상의 공성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